자, 일단 오늘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오늘은 또 버려진 쓰레기로 돈 버는 환경주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3년간 수거된 페트병이 굉장하네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저 쓸데없는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페트병 하나에 몇 g일까라고 생각을 네. 조사해봤더니 20g 정도 한다고 해요. 네. 1000톤 정도면 대략 한 5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PET병을 이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재활용, 재생, 친환경 이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확장 해석한 내용이 뭐냐면 매년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지영 앵커. 네.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 정도 되거든요. 네. 환경부,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네. 그 정책을 진행하는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네. 우리나라에 19개 부처가 있는데요. 네. 670조 원의 예산을 나눠서 쓰게 돼 있거든요. 나눠 쓰겠죠. 제일 네.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한 120조, 네. 교육부가 한 100조. 제일 적은 데가 통일부하고 여성부가 한 1조 5천억 정도 씁니다. 그럼 환경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볼게요. 네, 정말 한번 무지한 찍어서. 상태로. 네네. 70조? 국방비가 45조입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정말 무지하네요. 네, 네. 환경부가 30조? 예산이 13조인데요. 13조?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나 통일부는 1조다. 외교부도 한 자릿수이고요. 네. 법무부도 한 자릿수입니다. 네. 환경부가 엄청난 돈을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까지는 2차 전지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을 했었죠. 네. 환경 관련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등등등의 네. 흐름들의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최근 2, 3년 동안에 시장이 핫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 관련한 테마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테마의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크게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사이클, 재활용, 그러니까 배터리나 또는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내용에서의 환경 관련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판단한 게 이번 제주도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그래, 내년 초에 분명하게 정책 관련된 내용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과연 어떤 섹터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하면서 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서치를 해봤어요. 네. 미국 시장에도 환경 관련주가 많아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CXL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이제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을 이제 다시 제거해서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이제 물 관리 관련된 CXL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XY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최근에 한 15% 20% 정도 바닥점에서 네. 반등을 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지금 왔다 갔다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로 최근 관련 산업의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했지 많이 않습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예산이 수립된,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예산이 수립된 자원은 내가 2차 전지에 쓰든 아니면 물 관리에 쓰든 또는 리사이클과 관련된 산업에 쓰든 어느 부서에가는 자금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풍선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그 환경 산업에 대해서 누르면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 관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떠한지 네. 국내에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미국 기업들의 종목, 아까 CXL이나 XYL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한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뭐 2차 전지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다른 물 관리나 다른 흐름으로의 자금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부 예산 13조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까지는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뭐 내년 초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물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좀 좁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좁히면 대표님.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케이지 케미칼이나 한도 크린텍이라든가 시노팩스라든가 뭐 웰크로 한텍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상하수도 교체관이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약품을 통해서 정제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주가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죠. 이 환경과 물 관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 2년여 동안 엄청나게 빠졌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전혀 관심도 없고요. 네. 거래량 자체도 거래량도, 극히 그렇죠. 최근에 뭐 줄어든 상태에서 흐르는 시장에서 이 중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주가 상황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주가가 한 2년 동안 쭉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는 기울기 자체가 수평화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 기조의 추세는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트리거, 시발점이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이 횡보 내지는 뭐 등락에 움직임이 정제된 상태에서 거래량도 감소한 상태에서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어떠한 정책적 이슈라든가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서 발현될 때는 부각이 된다면 그렇죠. 주가에 빵 뜨겠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네. 입장에서 네. 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많습니다. 뭐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 피해주 등등등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시장을 겨냥을 해서 주가의 상황 그리고 이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PBR 자체가 1 미만이에요. 정말 저평가돼요.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 소외됐고요. 네, 그럼요. 관심도 멀어졌고요. 소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숫자는 조금씩 찍혀요.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네. 조금씩 찍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주가 상황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거래량 많지 않지만 조금씩 모아가면서 시차를 두고 주가의 상황을 개선되는 현상으로의 노려보는 형태. 이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제주도에서 PT병 5천만 개, 대략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5억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금액의 중요도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의 분위기가 하나하나 뉴스 기사로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 투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볼 때 마땅히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움직임에 나는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후의 시장을 판단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나는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시차를 두고 모아가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접근한다면 원픽 하나만 대표님 뽑아주실 수 있나요? 주가 워낙 오랫동안 소외되고 빠졌기 네. 있기 때문에 네. 시총 규모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는 원픽은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네. 기업 가치도 괜찮고 내용면은 나쁘지 않은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네. 정도의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뭐 맥락적 흐름에서는 비슷비슷한 형태의 주가 경로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케이지 케미칼, 한도 크린텔, 뉴보텍, 그다음에 시노팩스, 웰크로 한텍 이게 이제 물 관리 관련된 물 관련주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그리고 또 확장해서 시장에 찾아보면 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주가 상황에서의 하락 이후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했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흐름의 종목을 나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연초 시장을 대비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면서 계속 엇박자 나는 투자로의 진행이 어렵다라면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식 농부 많이 농사를 짓듯이 주식 농부 씨를 뿌리고 수술을 이후에 한다는 측면으로서 저는 환경 관련주 내에서 물 관리 관련 종목들도 한번 이제는 봐야 될 때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소외됐고 부각되지 못했지만 주가의 상황에서 내년 연초 정책과 관련된 환경 관련 이슈가 한두 번은 틀림없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해서 네. 해당 섹터를 노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숨어있는 하나의 섹터에 관한 힌트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잘 기억을 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경계선 위에 서다. 사실 저희가 또 대표님과 요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ETF가 승인이 된 건가? 살짝 그렇죠. 조금 헷갈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님? 코인이 시장에서 워낙 화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실제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국내 시장에서 맞아요. 직접 투자보다는. 맞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마땅한 종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ETF 상품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 상품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과 관련된 상품이 포함된 ETF 상품은 출시를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단독 기사로 모 경제신문사에서 네, 나온 내용을 판단해 맞아요. 보게 되면 지금 그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된 ETF 상품이 출시가 됐다. 그러니까 일부 허용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왜 제가 주식과 크게 연동하지 않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또 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로에 종목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그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방산도 있었고 바이오 시밀러 정도의 그 흐름들도 좋았고 하는데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것은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트럼프 일기 2016년부터 22년도까지 일기 때도 그랬군요. 일기 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움직였을까요?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일기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코인에 관해서는 그 입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라 트럼프 일기 때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볼커에 관한 완화를 네네. 했었죠. 네. 금융 규제 완화를 네. 하면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2016년도에 1,20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2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15배? 뭐 16배 정도 그때가 더 그죠? 지금보다 더 네. 활성화된 흐름에서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은 10만 불을 목전에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으로는 우리가 심리적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 10만 원, 10만 불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인과 관련된 직접적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현재는 없지만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네. 없겠지만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특히 ETF 같은 경우도 일부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된다. 요거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따져봐서 투자처로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관련주는 크게 두 네. 흐름으로 나누어 볼 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국내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뭐 지분. 두나무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YB 뭐 이런 네, 기업들. 6% 7% 가지고 네, 있어요. 맞아요. 한국기술투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6, 7%씩 가지고 있는데 뭐 좋다고 해서 이 종목들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가가 동일하게 연동되지 않아요. 네,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물론 빠지진 않는데 네. 뭐 코인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해당 종목의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해서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비트코인이 막 움직일 때 코인 관련 지분을 그러니까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동일하게 연동되지 않았어요. 시차를 약간 늦게 출발해서 늦게 네. 움직이는 네.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게임주들 게임주도 같이 봐야죠. 똑같답니다. 네. 게임주는 두 가지 양손에 떡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최근에도 그럼 세 가지네요. 네, 세 가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건 네. 양거래 떡 두 손의 떡인데 네. 하나는 IT 플랫폼 성장 섹터의 순환. 그러니까 네. IT 플랫폼 내에서 게임 엔터가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세에서 집중화가 IT 플랫폼으로 현재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엔터 네카오 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게임즈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네. 여기에 코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인과 관련된 몇몇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위메이드라든가 위믹스라든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요 흐름에서의 내용들도 좋고 이러한 분위기가 게임주로 확산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투자처 측면에서의 종목을 선택하신다라면 게임주 네. 한번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외받았고 맞아요. 최근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하죠. 아직 부족하고 구조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여볼 만한 기지개를 펼 만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맞다. 나오고 있다. 아, 라고 해서 코인과 연동돼서 네. 또 게임주의 성장 섹터의 흐름도 연동해서 한번 게임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게임주 내에서는 NC소프트 같은 종목 NC소프트 쪽. 기존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어떤 개별 이슈로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올랐다면, 형태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소외주이고 대형주이고 구조조정이 완료된 회사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가 현재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 흐름도 코인과 관련된 가상 자산과 관련된 이 흐름이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사 내용을 참고로 해서 네. 게임주 양손의 떡 말씀 들어보니까 네. 세 가지 개. 떡을 가지고 있는 떡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네. 섹터다라고 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